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동성고 1학년 영어 분석 설명회를 맡은 송경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중간고사 내신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다가오는 기말고사 내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출제 경향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문제 출제 비율, 어디에서 서술형이 나왔고 어법이 얼만큼 나왔는지, 그리고 핵심 문항 2문항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단 중간고사 출제 경향으로는요, 문제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이들이 지금 벌써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번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대요. 기말고사를 어렵게 낼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휘 문제가 50점이나 차지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보기와 해석이 다 주어져서 밑에 다 해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어의 보기도 다 주어졌기 때문에 암기만 한 번만 이제 다 돌았어도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작년도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주어주긴 했지만 보기를 따로 주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단어를 한 단어만 주고 그 적절한 단어를 직접 써봐라. 그래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기말고사 때 변별력을 주려면 어휘 문제를 작년처럼 그렇게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단어 암기를 일단은 배점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어 암기를 좀 철저하게 지금부터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변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문항이 그나마 3문제 정도가 영문선지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독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시험 때 그것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영문선지는 매년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기말 때도 똑같이 영문선지 문항을 더 많이 낸다든지 더 길게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도 그대로 교과서가 그대로 출제돼서 이제 교과서 학습에 열심히 영작 암기했던 친구들은 쉽게 영작을 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긴 문장이 아니었는데 아마 이 서술형 문제에서도 기말 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좀 개수를 더 늘린다든지 영작을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기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요,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기본 이제 교과서 2과 정도는 다른 학교에서도 다 들어가는 양이고요. 보통 인근 학교는 여기에 이제 모의고사까지 들어갔었는데, 이제 동성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어장 1에서 15과까지 들어가서 꽤나 많은 양이 일단 단어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위는 많지 않으나 좀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 때도 이 범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작년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지금 4문항이 나왔는데 작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7문항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기말 때는 서술형 문항을 그렇게 조절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는 어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아이들 16과부터 저희는 매번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가 전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규 때 한번 단어를 돌아놓고 그다음에 내신 기간에 한 2회독, 3회독까지 돌릴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출제 비율을 보시면은 어휘에서는 객관식으로만 출제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휘에서 작년에는 서술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도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법 문제는 객관식, 주관식 동일하게 이렇게 비율로 출제가 됐고요. 영작 문제는 비교적 지금 적게 나왔는데 아마도 영작 문제의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핵심 문항 두 문항을 보시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객관식 문항인데요. 그래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수능형 내용일치 문제는 선지가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지를 영어로 만들게 되면은 지금 학생들이 다시 선지를 하나하나 또 읽으면서 혹시 이게 또 해석도 제대로 되어야 이것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 유형을 많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독해 능력을 전반적으로 길러놔야 시험 때 긴장을 하지 않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문항으로는요, 이번에 서술형으로 출제됐던 문항인데, 밑줄 친 해석에 맞게 네모에 주어진 단어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총 5단어로 영작해 완성하시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어법에 맞게 바꿀 것,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어법을 알아야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어법을 알아야 변형을 해서 영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기본적인 어법 실력이 좀 필요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선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이 아닌데도 그냥 뜬금없는 문장을 영작하라고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어법을 잘 숙지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정규 때도 서술형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장을 써보고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 학습 전략과 그 다음에 내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희 수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말고사 학습 전략으로는 첫 번째, 영문 선지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매년 이 유형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영문 선지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독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 많은 독해 훈련을 하는데 보통 숙제가 하루에 한 13지문 정도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13지문 정도 나가면 이제 수업 때는 꼼꼼하게 아이들 풀어온 거에 대해서 질문 한 4문항 정도 꼼꼼하게 이제 진도를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독해를 하면서도 제가 제대로 숙제도 그냥 문제 풀고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처음엔 제가 숙제한 걸로 취급을 안 하고요. 이제 적어도 단어가 다 찾아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됐던, 숙제하면서 안 됐던 문장도 제가 다 체크를 해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찾았으면 정답이 근거가 되는 그런 키워드들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와라.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문에 되게 많은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야 숙제를 한 것으로 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독해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구문학습과 서술형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다가오는 기말 대비 전략의 가장 포인트겠죠. 아마 영작 문제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정규 수업 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구문 복습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문법 시간에 시제 부분의 문법을 나가면 저희 서술형 교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제에 해당하는 서술형의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시제 구문들, 그것을 연습시키는 것을 지금 매주 토요일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어법 기본기를 다져놓는 게 중요해서 정규 시간에 배우는 어법을 매주 데일리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어법 문제가 이제 중학교 유형이 하나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밑줄 친 어법과 같은 쓰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찾아라. 뭐 요런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중학교 문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문법은 이제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풀이 식의 이제 그런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기본 문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푸는 테스트가 아니라
기본 개념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학생이 이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을 빈칸을 뚫어놓고 문제 푸는 식이 아닌 개념 테스트를 봐서 이제 혹시라도 중학교 때 조금이라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채워가는 연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일단은 처음에는 교과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나가고 워크북이 자체 제작이 돼서 나가는데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을 암기할 수 있는 빈칸이라든지 뭐 어법 선택하는 거 그런 류의 이제 암기 테스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과를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앞에 배운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시험지를 사용해서 본문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동선 같은 경우는 뷰교재가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고사 진도를 나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부교재나 혹시라도 작년에는 따로 학교에서 프린트를 개별적으로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린트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럼 만약에 없는 자료라면 제가 직접 다 타이핑을 쳐서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차 정도 되면은 이제 모의 시험을 진행해서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이제 시험 유형들 비슷하게 모아놔서 제가 시험지를 제작해서 모의 시험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주요 문장만 제가 찝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외웠긴 하겠지만 요 문장들은 꼭 한번 써보자 해서 문장만 찝어서 테스트를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신 프로그램은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체 교재가 제작이 돼서요, 이제 뭐 혹시라도 학교 프린트 같은 게 나온다 해도 제가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남고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손필기 자료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작아서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뭐 혹시라도 필기를 좀 놓쳤거나 그리고 남자아이들 본인이 쓴 글씨 뭐라고 썼는지 못 알아볼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면은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뭐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채워 넣거나 아니면 복습할 때 시험 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은 뭐 빨간색, 그다음에 뭐 어법에 나올 만한 문장은 어법에 나오는 포인트들은 노란색, 그다음에 어휘, 동의어, 반의어 같은 경우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필기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건 정규 때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애들이 이제 써가지고 오면은 단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원에 안 나오는 날에는 얘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숙제는 학원에 오기 전에 하는지 아니면은 나눠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및 관리 체계는 일단 저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자체 컨텐츠 다 만들어서 다양한 자료로 제공을 하고요. 다양한 자료라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본문 자료가 아니라 이제 핵심 문장들만 따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그 내용일치 선지를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요런 거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을 다 만들어서 필요한 자료들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암기를 하려면 이제 같은 시험지를 사용하면은 비효율적이에요. 아이들이 딱 그 나오는 빈칸만 외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암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계속 시험지를 바꿔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고르기였다면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통문장 이런 식으로 점차 난이도를 높여서 완벽하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제 수행 여부나 문자 테스트 같은 경우 문자 발송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너 관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문장 선별적 암기로 서술형을 공략을 하게 될 건데 일단 뭐 동성고 같은 경우도 엉뚱한 문장이 문법을 활용해서 써보라는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문장은 딱 봐도 나올 만한 문장들, 이제 수업 때 중요하다고 했던 문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만 이제 선별적으로 꼭 암기해야 되는 문장들 걔네들 찝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 포인트 이해, 적용, 암기의 수업인데 이제 아이들이 어법이
이 제대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그냥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암기하게 되면 잘 더 헷갈리고 암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개념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실제 내신에 들어갔을 때는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문 암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진도 나갈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나가요. 그래서 뭐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동의어, 반의어라든지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학습을 최대한 나가고요. 그리고 많은 변형 문제로 다양한 유형에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어 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동성에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유형들, 그다음에 특이한 유형들, 좀 까다로운 유형들, 생소한 유형들 풀어보기 위해서 변형 문제 계속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가끔 이제 어머니들 뭐 집에 가서 맨날 학원에서 받아오는 숙제는 많은데 하나도 안 돼 있고 쌓여 있다 뭐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숙제 안 되어 있으면 계속 남겨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독해로 100% 내용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독해 수업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하고 어법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패러프라이징이 돼서 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나온 거야. 여기에서 이 내용은 예시인 거고 밑에가 주제야.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놓으면 일단 수능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플래너 교정받은 예시인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남학생이 이제 플래너를 써가지고 온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수학 수업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이제 교정을 해주는데 이제 아이들이 지금 아직 1학년이고 플래너 자체를 써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너가 이제 너무 이제 숙제만 하지 말고 복습 시간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암기 과목도 좀 해봐라. 그 다음에 학원 숙제랑 네가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표시를 해서 눈에 보이게 한번 해봐라. 뭐 요렇게 제가 계속 조금씩 교정을 해가면 요 정도까지 이제 변화한 모습인데 같은 친구인데 지금 이제 수학, 영어, 국어, 역사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딱 카테고리 나눠놓고 이제 암기 과목도 본인이 이제 해보고 단순히 이제 숙제뿐만 아니라 이제 따르게 자기가 좀 필요한 복습까지도 이제 추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이제 교정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